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오늘은 개별 언론사의 뉴스가 아니고 네이버 전체에 대한 기사를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잠자려고 딱 누워갖고 이제 핸드폰 한번 샥 봤는데 네이버에 기사가 금리랑 관련된 기사가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분위기가 10월 인상설로 다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예요. 언론사들이 서로 이게 짜고 치는 건지,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유 있잖아요. 지금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걸 막 시리즈로 막 내놓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그 하루 전 제가 토요일 날 금리 10월 인상이 확실한 증거를 갖다가 제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또 나왔어. 나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언론사나 기자들이나 위정자들이 뭐 정치권에서 엘리엇 TV를 본 거 아닌가.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약간 그런 그 홍남기 냄새가 나. 자꾸 이렇게 웃기냐? 자꾸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웃기냐 이렇게 쓰는 게 자 빨려들어. 분명히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여기 지금 엘리엇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컨닝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자, 그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제목은 네이버 기사 분석. 개별 언론사가 아니고 네이버 전체적인 거예요. 엘리엇 예측 후 하루 만에 급변한 시장 분위기. 이게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저도 그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전에는 금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기가 좀 안 좋아. 이게 금리가 약간 이게 빛나잖아요. 얼굴에서도 이게 빛이 나는데 자꾸 40대 아주머니들이 껍벅 가는데 이빨까지 금리면은, 잠깐만, 뭐 하다가 또 금리 얘기가 나왔지? 어쨌든 시장 분위기, 금리 10월 인상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저께 제가 저녁 때 그 순간을 제가 화면 캡처를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뉴스, 네이버 뉴스의 메인 뉴스에 딱 보니까 보세요. 헤드라인 뉴스인데 왼쪽 보세요. 기준금리 올린다면 10월 내년 초 0.2%씩 두 번. 그러면서 금리 그래프가 나왔죠? 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른쪽 보니까 한국 가계부채 최고, 세계 최고, 금리 인상 총량간이 도입해야. 그러면서 곳곳 코너마다 뭐 정치 코너, 사회 코너 이런 데다가도 자꾸 대출이 위험하다,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막 끌고 가요. 그 전날 제가 10월 인상설을 논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빨라도 11월이었어. 보통은 홍춘욱 박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절대 인상 없다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기사를 쭉 보니까 보세요. 한은 올해 시나리오는 7, 8월에 소수 의견이 있지만 10월 인상설 무게 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고공행지 원리금 상한 부담 역대 최고. 이게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 금리 얘기거든. 여기 나오네. 주택 구입 부담 자금 역대 최고. 결국 뭐냐면 이 얘기는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금리 인상 고려해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지금 그 경제 코너, 정치 코너, 사회 코너 이런 코너마다 자꾸 금리 얘기를 나와. 그러니까 10월 인상을 굳히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워닝을 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뉴스를 딱 봤어요. TV조선을 딱 가봤거든요. 방송을 하더라고. 책 캡처를 했어요. 10월 11월 인상 유력인데 처음에 이게 며칠 전에 나올 때는요 11월 인상이 유력했어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2017년과 18년을 봤을 때 금리 올릴 때 보니까 6월 달에 6월 달이 창립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립 기념일 후에 11월 달에 올렸다. 2018년에도 창립 기념일 이후에 언급한 다음에 창립 기념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를 이주열 총재가 한 다음에 11월에 올렸다. 그래서 올해도 11월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번 6월 달에도 한은 총재가 그 창립 기념일 때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올해 좀 해야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워닝을 줬잖아요. 그래서 11월이 좀 빨라졌어. 원래는 올해 없었어요. 내년이었어. 그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왜냐면 12월에는 금통위가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금통위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6주마다 열려요. 6주마다. 그러니까 4주마다 열리면 매달 열리겠지만 6주마다니까 매달 열리다가 그 6주를 건너뛰는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6주 주면은 1월 초야.
그러니까 12월에는 금통위가 안 열려요. 그리고 그 예년에도 12월에 열리더라도 연말에 12월에 올린 적이 유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그 유력하다라고 이제 여론이 생겼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요거였죠. 요거 하는 기준금리 10월 전격 인상 확실한 증거 해갖고 제가 그 토요일 날 올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급변한 시장 분위기 해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딱 보니까 이제 메인이 또 바뀌었어.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렇게. 그래도 또 금리야. 헤드라인 뉴스에 10월엔 기준금리 인상, 10년 전 판박이 인상. 10년 전. 이거 제가 토요일 날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기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10년 전 판박인데 인상 땐 가계빚 연체율 2배 뛰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010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도 그래프 나오네. 이게 뭐냐면 2010년이었나? 하여튼 차트를 볼게요. 어쨌든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0년이네. 2010년 7월 달에 5차례 연달아 올렸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에 2번으로 안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올렸을 때 가계부채 연체율이 2년 새 0.5%에서 1%로 더블 났대요. 더블. 그러면서 아파트가 2013년까지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 이때가 미국발 서프라임 위기를 잠깐 반짝 극복하면서 반등했었죠. 금리를 워낙 낮춰가지고. 근데 우리가 금리를 막 올렸다고 이때. 그러면서 아파트가 막 폭락을 했어요. 음마가 40% 빠지고, 목동 아파트가 42% 빠지고, 도곡레슬 신축 1년차 신축도 40%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뉘앙스는 뭐냐면요, 금리 올리면 이게 예년이랑 다르게 2010년 7월이랑 판박이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연체율이 더블로 상승하고 아파트 폭락하고 5번 연속 올렸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2번으로 안 끝낼 수도 있다. 부총재가 나와서 그랬죠. 2번 올린다고 해서 김축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2번 올릴 거니까 겁내지 말고 너무 쫄지 마.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2번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한국일보 기사에는요 5번이에요. 5번. 자, 그러면 제가 분석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석한 지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거. 지금 홍춘욱 박사는 올해는 절대 없대요. 내년도 뭐 한참 대선 후에 한참 있다가래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2, 3년 동안 아파트 폭등하니까 빨리 살아, 이제 이 얘기인데, 지금 그 증권사는 아직도 그래서 요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사 요거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메인 있잖아요. 메인에서 뭐 하는 걸 박았어요. 보세요. 이제 쭉 볼게요. 강해진 금리 인상 신호, 한은 기준금리 10월 인상 무게. 그다음에 이르면 7월 금통위부터 이제 인상해야 된다는 이제 워닝이 나오겠죠. 소수 의견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10월 달에 온다 이거예요. 7월 8월에 소수 의견이 나온 다음에 10월 달에 인상이 유력하다. 그다음 이르면 10월부터 올린다. 막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 이제 아파트 상승 끝났다 이거예요. 금리 인상 포문연 이주열. 홍남기 웃기냐? 이주열이 이렇게 이르는 거 보고 홍남기 넌 안 웃기냐? 그다음 아직도 11월 매일 발톱 드러내는 이주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11월이라고 한 데가 있어. 근데 대부분이 11월이었는데 지금 10월로 한 달 땡긴 데가 되게 많아졌다고. 보세요. 이르면 8월, 늦어도 11월. 어쨌든 올해 안에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10월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왔어. 미루고 돌려막고 했는데 금리 인상 시한폭탄 째깍째깍. 그 다음 방금 전에 본 뉴스, 10월에 기준금리 인상, 10년 전 판박이, 인상 때 가계빚 연체율 2배 뛰었다. 아파트는 40% 빠졌다. 그 다음 기준금리 올린다면 10월, 내년 초 0.25%씩 2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2번 올린다고 긴축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제 워닝을 줬는데 10월 인상하고 1월 달에 인상하고. 왜냐면 12월에는 그 금통위가 안 열리니까. 그 다음에 또 7, 8월에 소수 의견이 등장한 다음에 10월 달에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7, 8월부터 이제 논의가 본격화가 되는 거죠. 10월 유력 30조 추경하는 금리 인상 깜빡이 일종의 레임덕. 깜빡이를 깜빡 했다는 얘기야. 이제 조심하라고. 나 유턴할 거니까. 하는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 전망 29곳 중 5곳 올해. 이거 보세요. 아직도 증권사나 이런 전망하는 기관에서는요, 올해 25개 중에 24군데는 내년이고 5군데가 올해래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뀌었다고. 거의 100%가 내년이었어. 올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11월로 몇 군데가 나왔어.
그러다가 이제 엘리엇이 10월이라 그러니까 또 따라서 10월로 막 나오고 있어.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11월 또는 내년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유가 70달러 넘었죠. WTI 서부. 그러면서 금리가 이거 기저효과만이 아니다. 이거 혹시 기조적인 그 방향 아니야?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야? 금리 빨리 올려야겠다. 이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제가 유가를 자주 보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면 기름 넣을 때마다 비싸. 제가 RV에서 이제 와이프 차는 이제 세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 차를 갖고 타고 다니면 나는 맨날 기름 넣어 갖고 오래. 그 카드가 있거든요. 하나 SK 카드. 그거는 그 SK 주유소에서는 그 10% 할인 받아요. 갖고 SK 주유소를 꼭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딱 와이프 명령이 떨어지면 딱 갔다 오는데 올 때마다 기름값이 올라. 근데 경유도 엄청 올랐어. 제 차는 경유차고 와이프는 휘발유 차인데 얼마 전까지는 휘발유 차도 기름값이 쌌는데 이제 막 비싸졌어. 그 기준금리 또 인상시다. 커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 수요 회복 동반은 부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긴축발적의 러시아 등 러시아 등 미국에 앞서서 금리 인상 본격화. 뭐 브라질이라 있는데 벌써 올렸다. 우리도 올려야 된다 이 얘기고요. 10월 11월 인상 유력. 금리 인상 경고에 서울 집값이 주춤한다. 그 대신 그리고 재건축 호재를 누를까. 지금 압구정 그다음에 노원구의 주공아파트 재건축도 난리인데 이 금리 인상하면 좀 누를까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문정부 집값 안정 향한 불굴의 의지 마지막 히든카드 이주열. 홍남기 웃기냐? 이 뉴스 보고 안 웃기냐?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한다. 2010년에 그랬거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는데 우리만 5번이나 올렸다니까. 5번. 전망기간 29곳 중 5곳 올해다. 아직은 24군데는 내년이야. 근데 지금 점점 분위기가 땡겨지고 있다니까. 누구 때문에? 엘리엇 때문에. 엘리엇이 10월 인상서. 근데 제 주장을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되게 근거가 있어요. 저는 뭐 틀린 이력도 많지만 그래서 근거 없이 틀리진 않아. 그다음에 JP모건 뭐 올해 금리 인상한다. 아직 10월이 근데 이때가 다 11월이었다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날 했던 그 기사를 그래프 자료를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색이 미국 기준금리예요. 이거 2007년이에요. 2007년 서프라임 모기 때 그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 아파트가 폭락을 하니까 금리를 대폭락을 시켜가지고 제로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팅기다가 마지막에 내렸어. 그러면서 우리 서프라임 요거 실거래가 지수예요. 이거.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니까 반짝 반등을 했어. 근데 이때 금리가 거의 이 당시는 사상 최저치 금리였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2010년 7월 달에 금리를 딱 올렸어. 몇 개월 만에? 1년 5개월 만에, 17개월 만에 올렸어요. 17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최장 금리 이렇게 인상 시기가 17개월이에요. 17개월. 그 다음에 아파트가 폭락을 했어요. 빠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빠졌어. 그 다음에 미국도 한 번 더 빠졌어요. 그러다가 또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여기서 기준금리가 7년 동안 안 올렸어. 7년 동안 제로금리를. 근데 우리는 17개월 만에 올렸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올렸다니까. 5번. 5번 올리니까 아파트가 폭락했어요. 폭락. 연체율이 더블로 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또 내렸어. 그러니까 미국이랑 항상 똑같진 않다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 금리를 막 올리고 우리도 올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또 제로금리로 빡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도 B컷을 2번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0.5% 최저금리야. 사상 최저금리야. 그러면 이 와중에 아파트가 여기서 꺾일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올랐어. 근데 지금으로부터 17개월 되는 때가 왜냐면 이때 2017년에도 17개월 만에 올렸거든요. 이때도 사상 최저금리였어요. 근데 두 번의 공통점이 이때도 17개월만 최장 최저금리 유지한 거 17개월. 이때도 또 17개월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17개월이면은 1년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더하면은 2020년에 5월에다 5월을 더하면 2021년 10월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이 확실하다고 여러분들께 요거를 올렸잖아요. 토요일날 10월 전격 인상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뉴스마다 지금 뭐 10월 초 내년 10월 초에 2번 올린다. 뭐 또 그다음에 뭐 10월 인상 무개설 해가지고 방금 봤던 요 뉴스가 쭉 연달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엇이 예측한 토요일날 예측한 오전에 첫 방송이었는데 하루 만에
급변진에 그 일요일날 막 본물 쏟아지시 나온 거야. 일요일날 그렇게 기사가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기사를, 그러니까 아마 금리랑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헤드라인에 여러 곳에 뜬 것 같아. 왜냐면 다른 기사는 별로 안 나왔거든. 일요일날 기자들 쉬잖아요. 놀잖아요. 한강에 가서 텐트 치고 그 치킨 먹고 있는데 기사를 누가 써. 근데 금리 기사만 본물처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은이나 그 국토부나 뭐 경제기획부에서 이제 언론사에다 경제부 기자들한테 아마 문자나 뭐 날린 것 같아. 우리 일일 이렇게 할 거니까 기사 좀 써줘. 그러니까 기자가 딱 그랬겠지. 이 문자 딱 보고서 한강에서 치킨 먹다가 홍남기 웃기냐? 이러면서 기사를 할 수 없이 이제 한강 그 텐트에서 누워가지고 기사를 쓴 거라고 뻔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언론이 몰아가는 게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10월 달을 이제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유튜브 방송 몇 개를 봤거든요. 보수 폭선론자들. 그러니까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 그러면서 또 금리 인상한다는 보도를 막 까는 거야. 왜 너네들 벌써 그 콩나물국부터 먼저 먹고 있어. 막 웃기지 마. 인상 안 해. 인상하더라도 아파트는 폭등했어. 옛날에도 폭등한 적 많아서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쉴드를 치거든요. 그런데 대세는 이미 기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인상 받아들이라고. 자, 아침에 첫 녹화를 하는데 짧게 여러 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될 수 있으면 그냥 제가 맨날 실거래가 데이터 어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봐. 근데 뉴스랑 관련된 제 실거래가 지수나 차트를 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봐. 댓글도 많이 달아. 요즘에 저 댓글 읽는 재미로 살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눌러주고 엄지짱 눌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저 써주시는 그 의견이나 이런 걸 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알게 모르게 제가 좀 반영하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어도. 자, 오늘 재밌는 방송이었는데 여러분들 재밌었다나 모르겠네요. 자, 10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 근데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또 분위기로 또 가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폭등론자들이 계속 폭등을 외칠 수 있을까?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 실거래가는 꺾였는데 호가만 계속 올리는 그게 언덕길 자전거 이론이 계속 통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